민주당에서 왜 합당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거의 뭐 정치 정금자다라고 봐야 돼요. 이 정도면은 정치적 금치산자 수준의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저도 이제 현재는 뭐 추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 많은 반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왜 공식 제안을 공개적으로 했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 대표께 이유를 묻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추측을 이렇게 해보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셨던 지방선거에서 조국 신당이 가진 지지율이 한 5% 정도라면 이 5% 정도가 예를 들어서 경합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부산 이런 데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뭐 호남이나 뭐 서쪽, 충청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서울과 PK 지역 같은 경우는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변수를 줄이자 이런 판단을 하나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6월 지선에서 압승을 해야겠다 이런 판단에서 하나 선택을 한 거에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역시 추측입니다. 정청래 대표만이 아니라 언론에서 났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도 합당론을 소신으로 갖고 있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지선용 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오른쪽으로 특히 중도 보수로의 확장을 선언을 하고 계속 인물이나 정책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확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와 동시에 이제 왼쪽으로의 확장을 시작하는 게 아닌가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집권 세력의 확장을 도모하는 게 아닌가. 단순히 이번 지선만이 아니라 이런 두 가지가 이제 겹쳐 있는 게 정청래 대표 개인이 아니라 넓게 현재 민주당 정부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또는 전략가들의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작동된 것 같아. 그런데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두 가지 판단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부 의원들이 라디오 TV에 나와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국 신당을 데리고 오면 오히려 중도 확장이 안 된다.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이 또 하나 있고 지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컬러가 좀 다른데 같이 있다 보면 오히려 분란이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면 이 지선과 집권 세력 전체의 확장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 민주당 내부에서 갈린다라고 보고요. 이것은 백선생님께서 오랫동안 이 책 말고도 그 이전에 논문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민주정부가 바로 민주당 정부는 아니다. 그래서 정치개혁의 필요성 많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보게 되면 지난 대선 직전에는 정치개혁에 동의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집권하고 난 뒤에 정치개혁 얘기가 뒤로 쑥 물러간 상태인데 민주당 내부가 현재 향후 이 이재명 정부 또는 이재명 정부 다음의 민주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차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향후 집권 세력을 또는 향후의 정권 재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 있고 가까이는 지선, 그 뒤로는 28년, 30년까지 가는 큰 구상의 차이가 지금 나타났다. 물론 그 제안 방식 정청래 대표의 제안 방식을 가지고 절차적 흠결, 미숙함, 거침에 대한 얘기는 빼고 말씀하자면 말입니다. 근데 말씀 중간에 미안하지만은 정청래 대표가 20년, 30년 구성을 갖고 있나요? 우리 백낙청 선생님이 더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저게 정답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대표가 마지막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정청래 대표가 20년 30년 집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쉽게 얘기하면 정청래가 그런 생각을 할 만한 수준의 사람인가요? 이런 뜻인 거죠. 좀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백낙청 교수님이 듣고 있다가 본인도 웃어요. 본인 생각해도 좀 맞디가 안 맞는 얘기인 거지.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컨대 무슨 김민석, 박찬대 하고도 다른 정치인들
뭐 다른 정치인들이라면은 뭐 우리 민주정부 20년, 30년의 어떤 플랜을 그려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정청래가 하루살이 정치인이잖아요. 하루살이. 하루 앞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한테 20년, 30년 집권에 대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정청래가 정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저는 저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예? 이거 완전히 횡설수설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 첫 번째는 지방선거에서 이제 뭐 박빙 지역에서 이기기 위해서 조국당이 5%가 나오는데 부산이나 서울에서 질 수 있으니까 합당을 해가지고 희망님 나는 꾸기 싫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네. 합당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첫째 팩트가 틀린 게 무슨 5%야. 5% 나오면 좀 고민이 될 수도 있죠, 우리도. 5%가 나오면 고민이 돼요. 근데 지금 2% 나오는데, 무슨 조국당이,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조국당이, 뭐 후보를 낼 수나 있는 상황이에요, 좀 수도권에서? 서울이나 부산에서 후보나 낼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럼 뭘 조국당이 지금 우리가 걱정이 돼. 2%잖아, 왜 5%라고 뻥을 쳐. 아주 뭐 이제 사기치는 게 아주, 종특이 됐어요. 네? 문바들 종특이 사기치는 거야, 사기. 아니 2배를 올려버려 지지율을? 2배를 올린 거 아닙니까 지금? 2% 3% 나오는데 그걸 5%라고 그랬으니 2배를 올린 거잖아. 예컨대 민주당 지지율이 40% 나오는데 우리가 80%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홍진아님 지지율 3% 친문 적폐 성비위당 거대 여당 민주당이 왜 합당을 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그 2%를 왜 5%로 뻥튀기를 해? 5%도 본인이 생각하고 좀 약하다 싶기도 했을 거예요. 예, 본인이 생각할 때 좀 이거 약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텐데. 자, 2%로 아예 존재감이 없는데 그걸 합당을 한다라는 것도 저는 우스운 얘기고 그 2%도 그나마나 2%의 반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호남에서 나와요. 호남에서. 예? 호남에서 조국당 지지율이 거의 다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2% 중에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이 호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호남 외 지역에서는 조국당 지지율이 1%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호남 빼면은. 근데 호남에서 뭐 많이 나오는 건 의미도 없잖아. 닦아놓고 호남에서 민주당이 되건 조국당이 되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정청래한테는 상관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호남에서 민주당이 잘못해가지고 조국당이 당선이 됐어. 뭐 그게 우리가 뭐 통곡할 일이에요?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민주당이 좀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지난 보궐선거 때 담양 군수인가요? 담양 군수 조국당이 됐잖아. 조국당 됐다고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망했습니까? 예? 호남에서는 당연히 뭐 민주당이 돼야 되겠지만은 민주당이 또 지역에 잘못해가지고 조국당이 되면은 그거 유권자들의 회초리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러면 그만인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호남에서. 호남에서는 아무리 지지율이 많이 나와도 저는 민주당하고 상관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호남 외의 지역을 보면은 1%도 안 나오는 상황이야. 그게 무슨 수도권하고 부산에서 뭐가 어쨌다고 조국당이랑 합당을 합니까? 예? 그리고 합당할 방법이 선거에 연대할 방법이 합당밖에 없어요? 후보 단일화 하면 되잖아. 후보 단일화 하면 우리가 다 이기는데 뭘. 후보 단일화 안 하면은 조국당은 욕처먹고 후보 단일화 하면은 우리가 다 이기고 그 후보 단일화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뭐하러 복잡하게 합당을 해가지고 시끄럽게 만듭니까?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정금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논리를 만들어내도 좀 그럴싸한 논리를 만들어내야 사람들이 설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으면 그게 설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 그게 김어준 방송에서나 통하는 거지. 백낙청 선생님도 어이가 없으니까 웃잖아. 에? 무슨 정청래가 무슨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정치를 할 사람이야. 20년, 30년이 아니라 2달, 3달도 못 내다보고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지능이 안 되는 사람한테 무슨 뭐 전략을 가지고 뭘 이걸 짜는 것처럼 얘기를 해. 게다가 마치 또 명팔이 하죠. 뭐 대통령이 집권의 뜻을 가지고 장기 집권의 뜻을 가지고 뭔가 조국당과 합당을 추진하는 것처럼 이거 아니다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까?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라고 원론적 차원에서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대통령의 의사 표명은 있었지만은 지금 이 시기에 합당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라고 누차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외연 확장을 위해서 조국당과 합당을 추진하는 것처럼 또 사기를 치는 거예요. 또 명팔이 하는 거야, 이 새끼들이.
그리고 저게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이 중도 보수 쪽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해운이를 장관 후보자로 임명을 했다가 뭐 여러 가지로 또 난처한 상황이 되기도 했는데, 아니 중도 보수도 먹고 왼쪽도 먹고 오른쪽도 먹겠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왼쪽으로 걷겠다. 마이클 잭슨이야? 그거 아닙니까? 문워크.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나는 왼쪽으로 걷는다. 왼쪽으로 걷는다. 마이클 잭슨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 가랑이 찢어지지 그게 될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그럼 아예 그냥 민주당으로 온 나라를 통합을 하지 그래요. 국민의힘도 통합을 하고 개혁 신당도 민주당으로 통합을 하고 진보당, 사회민주당 다 통합을 해가지고 민주당 영구집권으로 가죠. 그러면 되겠네. 조국 말대로 정치가 저렇게 쉽게 될 수 있으면 왼쪽 중도 보수도 먹고 쇄빙선도 먹고 다 먹을 수 있으면은 아예 이 기회에 국민의힘도 망하게 생겼는데 장동혁이 총리 임명해가지고 장동혁이 총리 주고 국민의힘도 민주당이랑 합당하고 그다음 진보당에 이번에 노동부 장관 어차피 그 민주노 총총 줬잖아요. 그럼 저 진보당 대표한테 무슨 여가부 장관을 주든지 뭐 하나 주고 그다음에 진보당하고도 통합하고 그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여기도 뭐 장관 한 자리씩 다 주고 그리고 다 통합을 해. 싸그리 죄다 모아. 그러면은 이제 영구집권 아닙니까? 당이 하나밖에 없잖아. 일당 독재네. 일당 독재. 일당 독재로 영구집권 하면 되겠네. 야 완벽하다 이거. 예, 저의 이제 저기 숙제를 우리 이해찬 총리의 꿈을 조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조국이 이루어졌어요. 이해찬의 꿈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조국이 찾아줬네. 다 합당해, 다 합당. 다 한 일당 독재로 가자고. 그럼 진보 정부 20년, 30년 아니 100년 하자, 씨발. 100년 하자, 100년. 다 합당해가지고. 일당 독재 100년. 국민의 민주조국당. 국민의 민주조국 개혁 기본소득 진보당. 이러면 되겠다. 그죠? 딱 됐네. 어제 당명도 정했어요. 국민의 민주조국 개혁 그 진보 기본소득당. 기본소득 진보당. 이걸로 하나의 당을 만들자고. 그러면 영구집권 아니에요. 그럼 국민들도 싸울 일 없고. 싸울 일 없잖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조국의 저 아무 말 대잔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우리 곽상원 의원 요즘 이제 별로 주목은 못 받고 있어요. 예, 요즘 유튜브를 열심히 하시더라고. 곽상원 의원이 라이브를 하시는데 동접자가 진짜 슬픕니다. 예, 50명, 60명. 예, 나름 이제 김어준과 싸우겠다고 칼을 뽑으셨어. 우리 곽상원 의원이 이 김어준 내 이놈! 그러고 칼을 뽑았는데 예, 이게 조각칼이 나왔어요. 아니 칼을 뽑았으면 막 장검이 나와야 되잖아. 그리고 막 동접이 그냥 막 적어도 몇만 명씩 딱 나와줘야 예? 김어준하고 싸우는 맛이 나는데 내 이놈 김어준 내 칼을 받아라! 그러고 곽상원 의원이 칼을 딱 뽑았는데 조각칼이 나왔어. 커터칼이 나왔어요. 커터칼이. 우리 곽상원 의원님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싸우고 계신데 아무도 안 알아줘. 제발 좀 방송 좀 봐주세요. 그 동접이 그게 뭐 50명, 60명이 뭡니까 이게. 나름 그냥 힘차게 싸우러 왔는데 칼이 안 나오네. 칼이 너무하잖아. 그래서 가끔 시간 되실 때 우리 곽상원 의원님 라이브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봐주시기 바라고요. 조국 대표에게 곽상원 의원의 메시지를 끝으로 요게 딱 정답인 것 같아요.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합당을 통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정치인의 선택이건
국민 선택이건 다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당을 통해서 지금 이 합당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정치적 이익을 반드시 얻고자 하신다면 그 의견에 찬동하시는 분들과 세력은 하나의 당을 별도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국 당과 하나가 되어서 선거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반대하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치적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당에 당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합당을 통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네, 정답이죠.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예, 조국과 하나 되고 싶은 사람들은 조국하고 당을 만들면 되는 거고, 예, 민주당을 계속하고 싶은 사람은 민주당에 남으면 되는 거예요. 뭐 길게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합당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조국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민주조국당 만들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거. 나가라 이거야, 나는. 반대 안 합니다. 나가서 민주조국당 만드시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남아서 하면 됩니다. 그럼 싸울 일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게 정당 정치인 거잖아. 뜻이 비슷한 사람들,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당이라는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른 사람들이 선거 승리라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야합하는 거, 이거는 정당 정치 질서를 교란을 하는 후진적 행태예요. 국민의 의사 결정권을, 국민들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민주주의를 교란하는 행위입니다. 본질적으로 조국당과의 합당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조국당이 좋으니까 조국당 보고 투표를 해서 12석을 갖게 된 거잖아요. 민주당이 좋으니까 민주당 보고 투표를 해서 민주당이 160석이 된 거잖아. 뭐 기본소득당도 마찬가지고 진보당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유권자들의 결정을 왜곡해서는 안 돼요. 정치공학, 정치적 야합에 의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교란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자체를 흔드는 행위가 됩니다. 반민주적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맞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치하면 되는 겁니다.